순방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나겠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며 북한 땅을 밟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제시할 카드로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북미 대화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지난 2019년 하노이 빈손 회담 전례가 북한에게 부담이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북한 역시 대화 자체는 필요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의 달라진 위상이 변수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을 내건 북한은 제재 완화 정도로 만족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후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대북 제재 역시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보란 듯 러시아를 방문해 어제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연일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언어로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이 여전히 비핵화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국회의 외교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수치화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물으시는데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하거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게 북미 대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거라며 대미 청구서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고 또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시켰고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 장관도 지난 2019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빈손으로 돌아갔던 하노이 노들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지금 5번씩 얘기를 하면서 6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정 장관은 북미가 본격적 담판을 한다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회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에이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북미 정상이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날씨로 말씀을 드리자면 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오는데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내일 반응을 보여도 모레 만날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무반응인 걸까요? 이 지난주부터 북한에서 나온 신호를 보면은요,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5개월 만에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 외교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이 이 시점에 러시아로 나간 걸 보면 북한이 북미 회동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외교 정책의 중점을 북미 관계 개선보다는 여전히 북러 관계 강화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만나자고 하는데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거부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북한 문제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는 끝까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만약 북미 간 깜짝 회동이 이뤄진다면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하게 되나요? 이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요. 북미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이제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해야 하고요. 또 이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라는 점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관세 협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쟁점이 많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볼 때 내일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안보 분야 협상은 거의 이견을 좁힌 걸로 알려졌는데 이것만 내일 발표할 거냐 아니면 관세 협상까지 묶어서 일괄 발표할 거냐 하는 건데 미국은 일괄 발표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에서 함정에서 지상으로 쏘는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시험 발사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뤄졌고 미사일들은 서해 위를 7,800초 정도 날아가 표적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걸 공개한 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